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3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빵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아들 빵집 아들 만들어 주려고요. 우리 아들 봐주시느라 고생이신 엄마 계시니까 든든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저희 엄마 자랑하려고 쓰는 거랍니다. 전하고 싶은 말도 있고요. 저희 엄마는 음식을 너무 잘하셔서 동네에서 반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 엄마의 솜씨를 물려받아 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다른 길을 찾아보다가 제빵의 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빵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웃는 얼굴이 예뻐서 매일 웃게만 하고 싶게 하신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가끔 슬퍼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시는 것보단 웃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웃으실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나 사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희 엄마는 저희 아들의 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가 아닌 친할머니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에서 엄마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에게는 굉장히 아픈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1살이 될 때까지는 엄마는 저를 밀어내시기만 했거든요. 엄마와 제가 처음 만난 건 8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가 막무가내로 저를 데리고 도착한 집에 엄마가 계셨죠. 그렇게 가득 차린 밥상도, 그렇게 맛있는 밥도 처음이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먹이시겠다는 생각으로 엄마가 가득 차리신 거였죠. 감사한 마음이기도 했고 너무 맛있어서 3그릇이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면서 반찬 싸놨으니까 가져도 가요. 아유, 복스럽게 잘 먹어서 너무 좋다. 라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환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아빠가 오랫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고모에게 저를 맡기고 떠나셔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때가 10살 정도 됐었는데 고모는 사촌들과 저를 당연한 듯 차별하며 키우셨고 밥상은커녕 끼니를 때우는 것도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대학을 오게 되면서 자취를 시작한 저는 근사한 집밥을 먹는 일이 더 힘든 일이 되었죠.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을 했지만 고시원 월세를 벌려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찾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기 중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고 헐레벌떡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영상 편집에서부터 문서 대리 작성까지 짬이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서부터 카페 알바, 식당 서빙 등등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는 어떻게 사귀었냐고요?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가 코피를 흘린 날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걱정을 하시던 사장님이 어디 아픈 것 같다며 절 데리고 병원을 데려가려고 하시기에 아니에요, 조금 무리했더니 그랬나 봐요 하며 말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인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룩주룩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사장님은 저를 지그시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간이 나는 대화들로 저의 사정을 알고 계시던 사장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랑 누나랑 셋이 살아서 자신도 그 외로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다 큰 남자가 저를 따라 우는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그만 큰 소리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마감하고 정리하던 중이었기에 망정이지 손님이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날 이후 사장님과 저는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저보다 5살 연상이었던 사장님은 저에게 오빠처럼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학교에서 있을 때도 밥 먹었나를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챙김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져 제가 사장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사장님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장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였죠. 그런데 제가 4번이나 더 고백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그냥 여동생처럼 생각하신다면서 계속 거절하시다가 제가 그럼 저 이제 일 그만둘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그때서야 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그렇게 연인이 되고 얼마 뒤부터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에 저를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이 돼서 거절을 했죠.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남자친구의 집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TV에서나 보던 개조된 한옥 같은 집이었는데 작은 마당에 평상도 있는 그 집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인사를 하고 나서부터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저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습니다. 그러길 몇 번 하고 나니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으시더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있어. 안채랑 마당 건너에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자. 이렇게 아기가 혼자서 고시원에서 지내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라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내던 고시원 방에 비하면 너무 좋은 방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하는 그때까지의 모든 제가 지낸 방보다도 좋은 방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욕실 겸 화장실도 있어 정말 지내기 부족함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이 너무 좋아요. 제가 방값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는데 라고 하는데 방값은 무슨 그냥 와서 지내. 우리 혁호랑 잘 지내기만 해. 우리 혁호가 이렇게 마음 주는 사람이 생겨서 난 그것만으로 좋게. 혁호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 아닌 사람한테 마음 주는 거 처음 봤어. 친구들도 몇 안 되거든. 그냥 우리 혁호랑 잘 지내기만 해. 라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고시원에 제 짐을 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과일과 채소를 갈아 주스도 내려주시고 혹시나 출출할까봐 야식도 준비해 두었다가 주시더라고요. 그런 애정어린 보살핌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늦으면 저를 데리러 오고 제가 시험을 잘 보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공부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일을 더 하기도 했죠.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간간히 어머니께 작은 선물들을 하긴 했지만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었죠. 그렇게 졸업을 하고 처음 출근을 했을 때도 어머니와 남자친구, 언니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우며 축하를 해줬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보면서 가슴속이 간질간질하면서 벅차오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는 저를 마중 나온 남자친구가 우리 결혼할래? 라면서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때 취직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라 조금 이른감이 있긴 했지만 어차피 한 집에 지내고 있기도 했고 어머니와 언니와도 사이가 좋았기에 더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번에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라고 해봤자 제 방에 침대 바꾸고 남자친구가 쓰던 방에 책상과 장롱을 들여놓는 게 끝이었습니다. 웨딩 촬영하고 신혼여행, 예식장까지 일사천리로 예약했고요. 고모는 결혼식 참석은 하시겠지만 혼주석에 앉지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결혼하니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려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학부모 상담 기간에 야, 나는 못 가. 내가 너 맡은 것도 골치가 아픈데 너 상담까지 해야 하니? 라며 싫어하셨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맡아주지 않았던 저를 먹고 자게만 해주신 거로 감사하게 여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는 동시 입장을 하고 입장 전에 밝히는 초는 어머니가 다 켜주시기로 했습니다. 축의금도 그냥 한 군데서 다 같이 받기로 했고요. 그때부터 엄마는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철 지날 때 보약도 남편이나 시누이보다는 저에게 먼저 해주셨죠. 너희는 어릴 때 엄청 해줬잖아. 우리 시향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며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훤합니다. 그럼 남편과 시누이는 아유, 어련하시겠어요. 김성인 여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며 웃어 넘기고요.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마시는 주스도 그렇게 역할 수가 없고요. 일이 좀 많았던 기간이라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약국에 가 증상을 말씀드리니 혹시 결혼하셨어요? 산부인과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시기에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선명하게 두 줄이 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나가 어머니께 어머니, 저 임신인가 봐요. 라며 방방 뛰면서 소란을 떨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도 함께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시향이는 이렇게 예쁜 짓만 한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남편은 마당에서 와, 나 이제 아빠 된다. 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뛰고요. 그걸 보던 시누이는 아유, 정신없어. 시향아, 축하해. 근데 너무 뛰지 마. 이제 조심해야지. 하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 꼭 맞는 가족이 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아이가 복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행복을 바라는 일은 욕심이었나 봅니다. 그날따라 저녁을 대충 먹고는 괜히 입맛이 없다며 엄살을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남편에게 시향이 시장 입구집에서 파는 순대 좋아하잖아? 그거라도 사와서 먹이자. 얼른 다녀와. 라며 등을 떠미셨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맛있겠다. 오빠, 진짜 갔다 와라. 며 신나했죠. 그런 저와 어머니의 등살에 남편은 갑니다. 가요. 엄마도 드실 거면 좀 많이 살게요. 하면서 슬리퍼 신고는 나갔습니다. 왕복으로 20분이면 오고 가는 거리라 금세 오겠거니 했는데 1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를 않아. 왜 안 오지? 라며 전화를 하려는 순간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왜 안 와? 걱정했네. 하는데 장혁호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보람병원인데요. 환자분이 사고로 응급실로 오셨어요.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부터 나는데 어머니께 어머니, 오빠 병원이래요. 사고 났대요. 하며 대충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오빠는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된 채로 누워있고 의사 선생님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혁호 씨 보호자 되시나요? 하면서 저와 어머니에게 남편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머리 쪽 부상이 너무 커서 그 부분부터 수술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다른 곳도 출혈이나 골절이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순댓가게로 돌진하는 바람에 그 앞에 서 있던 남편을 들이받고 가게까지 들어가 부상자 중 아마 제일 심하게 부상을 입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안절부절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8시간의 수술 끝에 수술실을 나오긴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4시간 수술을 더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의 기도뿐이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 일어날 거야. 우리 혁호 일어날 거다.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셨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4개월을 남편은 깨어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어느새 배도 부르고 뱃속의 아이는 태동을 시작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면회를 갔을 때 오빠, 우리 아기 벌써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오빠가 얼른 일어나서 우리 아기랑 놀아줘야지. 일어나. 이제 그만 자. 응? 이라며 초음파 사진도 보여주며 말을 했지만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7개월이 되고 4일이 지난 그날 남편은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죠. 어머니와 제가 번갈아가며 실신을 했고 그런 저희 곁을 시누이가 힘들게 지켜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무사히 잘 있어졌지만 저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와보니 실감이 나더군요. 남편이 돌아와 함께 지낼 날을 꿈꾸며 열심히 정리해놓았던 방에 저 혼자 앉아있자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돌아와 아이 물건들을 사고 아이 침대도 조립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지 못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곧 아이는 태어날 텐데 아빠가 없으니 어찌해야 하나 싶어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놀라서 뛰어나가 보니 내 새끼 어쩌나. 아이고 귀한 내 아들 어디 있니? 라며 어머니가 울부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아드리자 제 품에서 우시더니 우리 시양아 라면서 제 얼굴을 감싸시며 우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시누이가 달래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맞는 절망적인 밤이 또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에 일어나 나가보니 어머니가 주스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피곤하실 텐데 라고 하며 다가갔더니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내 생각하는 애가 미리 좀 일어나서 해놓으면 안 되니? 뻔히 아침마다 주스 갈아서 먹는 거 알면서 아주 부모 없이 큰 게 티가 난다니까. 아, 저런 게 뭐가 좋다고 라면서 날카롭게 말하시더라고요.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던 신우도 놀라서 엄마 왜 그래? 괜히 시향이한테 그래 라고 하자 뭘 괜히 그래? 그동안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춘 거지. 이제 우리 아들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맞춰주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지 라며 절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아이고 김성임 여사 그만해. 뱃속에 아기가 다 들어 라고 하니 그 애 아니면 벌써 쫓아냈다. 그나마 뱃속에 우리 혁호 핏줄 품고 있으니 내가 이 정도 하는 줄 알아 라며 주스를 들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내내 저를 째려보셨지만 그 눈빛이 너무 슬퍼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슬퍼서 화가 나는 마음을 어디에 표할 길이 없어 그러시려니 했습니다. 금세 전에 어머니로 돌아오실 거라고요. 예정일이 다가오고 하나씩 아이 물건을 사들여 왔습니다. 아기 침대는 시누이와 제가 겨우겨우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던 카페는 당분간 시누이가 맡아보면서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힘이 든다며 처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상의를 드리자 너희가 뭔데 우리 아들 카페를 없애? 내 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 써서 한 건데 내버려둬. 손대지 마. 그거 처분해서 돈 챙기고 싶냐? 어디서 수작이야? 너가 그랬지?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 꼬여서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어디서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탐을 내? 라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 때문에 겨우 붙어 살게 해줬으면 조용히 애날 국리나 해.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처분을 하니마니 해? 라며 머리채를 잡아 마당까지 끌고 나가 저를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신우이가 잡아줘서 크게 넘어지지 않았지만 정신이 없다가 충격적이더라고요. 서러운 마음에 어머니, 저 때문에 오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며 울자 너 때문이 아니면 뭐냐? 너가 밥 안 먹고 순대 먹는다며? 그 순대만 사러 안 갔어도 내 아들이 그렇게 안 됐어. 이게 아주 뻔뻔하게 너 탓이 아니라는 거야? 라며 매섭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엄마, 그만해. 가게 일은 우리가 다시 알아볼게. 내가 힘들어서 정리하자고 한 거야. 시향이가 무슨 죄야. 엄마 왜 그래? 라며 말려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마당에서 한참 앉아있다가 방에 들어오니 얼마나 서럽던지요. 쪼그려 앉아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결혼사진 액자를 보자니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이 카페에서 함께 울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정일 전 마지막 진료를 보러 병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신우이가 같이 가! 라며 함께 가더라고요. 예정일까지 조심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끝으로 병원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당에 제 짐들이 잔뜩 나와 있더군요. 서재 겸 드레스룸으로 쓰던 남편 방에서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방에서 남편의 짐을 꺼내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너랑 내 아들 짐이랑 재수없게 같이 들 수가 없다. 그래도 내 새끼 자식 품고 있는 걸 내쫓지는 못하니 이렇게라도 내 아들 물건 지켜야겠어. 너 물건은 버리던지 정리를 하던지 해라. 내 아들 것만 난 지키면 돼. 라면서 저희의 결혼사진까지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건 왜요? 이건 주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별이 번쩍하더군요. 볼이 욱신거리면서 아파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주제넘게 달라 말아야? 내 아들이 여기 있잖아. 내 아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데 너한테 이걸 두라는 거야? 안 돼. 너처럼 재수없는 게 갖고 있으면 내 새끼 좋은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어디에 손을 대? 라며 결혼사진과 앨범까지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안채에 얼씬할 생각도 하지 마. 라며 남편 짐을 남편 방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간에 막아주던 신우이도 웬일인지 별말 없이 그런 어머니를 돕기만 하고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고모네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우면 어머니도 마음이 풀어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짐을 정리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그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잠에서 깼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진통 주기를 보는데 3분 간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저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신우이가 달려오더라고요. 그 길로 병원으로 가 5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쪼글쪼글하니 작았지만 남편과 너무 닮아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우이도 남편 대신에 탯줄을 잘라주면서 울고요. 저보고 수고했다고도 해주고요. 병실로 옮기고 나서 아이에게 처음으로 젖을 물리는데 이제야 내가 엄마가 됐구나 하며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심 오셔서 수고했다고 해주시길 바랐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는데도 오시지 않고 신우이만 왔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가면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꼭 닮은 아이를 보시면 어머니도 전처럼 다정해지실 거라고요. 조리원에서 퇴소를 하고 집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나와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이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보채했고 그런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신우이가 밥상에 밥을 가져다 주며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먹을 간식들을 잔뜩 챙겨다 방에 두고 가기도 했고요. 시누이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도 안 해본 시누이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게 너무 세심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시누이가 애 봐줄 테니 좀 자라며 한두 시간씩 봐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냉랭하셨습니다. 일부러 제 앞에서 문을 쾅 하고 닫기도 하셨고, 제가 남편 방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이 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곤 하셨죠. 저는 서럽고 화도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일일이 대거리하며 싸울 수도 없었고요. 아이는 부족한 엄마 곁에서도 큰 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돌잔치도 아빠 없이 해야 했지만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애를 썼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리라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돌잔치를 치르고 며칠 뒤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죠. 돌잔치를 끝내고 돌아온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를 빼서 안더니 오늘부터 세진이 내가 데리고 잔다 하시기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리 주세요. 저 없으면 세진이 못 자요. 했더니 야 너처럼 재수없는 애랑 세진이를 계속 뒀다가 세진이까지 잘못되면 어쩌니? 너는 겁나지도 않니? 이제부터 세진이 내가 키운다. 너는 젖 먹이는 거 끝났으니까 됐다. 내가 그간 그거 기다리느라 힘들었다. 이제 그런 줄 알아. 라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이는 엄마가 아니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밤늦도록 아이의 우는 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울면서 어머니 제발 세진이 내보내주세요. 아직 안 돼요. 조금만 더 제가 데리고 재울게요. 라며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지쳐 잠이 들었는지 더 이상 울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그만 들어가. 엄마 저 고집을 누가 꺾니? 세진이는 내일 아침에 데려가고 너도 얼른 들어가. 좀 쉬어야지. 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 아무리 그래도 아이랑 이렇게 생리별을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자 시누이는 한숨을 쉬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이가 겨우 잠이 든 걸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왔지만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아이가 깼는지 또 저를 찾으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어머니 방으로 가 어머니 세진이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자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라. 너가 자꾸 와서 이러면 애가 더 너를 찾지. 며칠 지나면 괜찮다. 그러니까 저리 가! 라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치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아기 주세요. 내놓으시라고요. 왜 내 새끼 뺏으세요? 주세요! 라면서 문을 부술듯이 흔들고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제 뺨을 내리치시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너처럼 재수없는 거 곁에 더 이상 내 손주 둘 수 없다. 이제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이 집에서 나가.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더 불화 생기기 전에 일구한다며 구한한 대로 나가라. 라며 방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를 납치한 사람이 있다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고서야 저는 아들을 제 품에 다시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이를 데려갔는데 무슨 납치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집안에 있었는데? 라며 소리를 지르자 경찰은 할머니, 그래도 아이를 엄마한테서 강제로 분리하시면 안 되죠. 한 번 더 신고 들어오면 진짜로 석까지 동행하셔야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이도 놀라죠. 라며 가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간식이며 밥을 챙길 때도 아이를 업고 가거나 아이는 방에 둔 채로 부엌까지 다녀오곤 했습니다. 아이를 놀이터나 마당에서 놀게 할 때도 어머니가 나오시나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는 바람에 출근하기로 했던 회사에는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실까 봐요. 경찰이 다녀간 후로는 어머니는 아이와 저를 매섭게 보기만 하시고 별 말을 안 하긴 하셨지만
또 언제 돌변하실까 두려워 마주칠 때마다 움찔움찔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원룸이라도 구해서 따로 나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를 불안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밤에 신우이를 불러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제 손을 잡더니 시향아, 세진이는 놓고 가면 안 될까? 그래 주라 하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세진이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저렇게 구시는데 저 없으면 세진이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라고 하자 신우이는 시향아, 너 진짜 모르겠어? 엄마가 왜 저러는지 라며 더 흐느끼며 울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장례를 치르고 온 그날 밤 어머니가 그렇게 까무러치며 우시다가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모질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제가 마지막 산부인과 진료 보러 가던 전날 신우이에게 시향이 내일 마지막 진료야. 같이 가줘. 남편도 없이 혼자서 얼마나 서럽겠니? 라며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엄마 말이니 그 말대로 했대요. 그 후로 절 챙기는 일은 신우이에게 모두 시키시면서 병원에도 신우이랑 와서 아이를 멀리서만 보시고 신우이만 안으로 들여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식이며 밥이며 다 어머니가 챙기시고는 전달만 신우이가 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저 제 원망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챙기고 계셨다는 게요. 그러면서 돌잔치 하기 전날 밤 제가 남편 방에 들어가려고 한 걸 막아서시기에 제가 방으로 가고 나서 엄마 그만 좀 해. 뒤에서 챙기면서 앞에서는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그래야 시향이가 정을 떼고 갈 수 있지. 시향이 아직 한창인데 애 때문에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있는 게 말이 되니? 애도 놓고 가게 할 거야. 그래야 홀가분하게 새 출발하지. 그래야 혁호도 편할 거야. 라며 우시더랍니다. 신우이는 엄마한테 표는 내지 말고 세진이 엄마한테 맡기고 가. 이제 나도 시집가야 하는데 세진이까지 없으면 우리 엄마 어쩌니. 그동안 애 봐준다고 한 것도 다 엄마가 애 봐주신 거였어. 우리 엄마 애한테 해코지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라며 더 서글프게 울더라고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의 짐을 빼신 것도 제가 짐을 빼기 수월하게 하신 거였겠고, 남편 방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도 제가 남편을 더 그리워할까봐 그러신 거고요. 아이를 그렇게 억지로 뺏어가신 것도, 말을 못하게 하신 것도 다 저를 위해 억지로 그러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울고 있는 신우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여는 저를 보고 놀라시는 어머니께 달려들어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엉엉 울면서 어머니, 제가 가긴 어딜 가요. 결혼할 때 분가 안 하는 것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오빠 없다고 왜 제가 어머니랑 세진이 버리고 나가길 바라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잖아요. 어머니, 저는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어머니랑 세진이랑 이 집에서 살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밀어내시던 어머니는 아이고, 이 맹취야.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야. 너 여자가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아니? 내가 해봤잖아. 난 쟤들 다 커서 그렇게 됐는데도 힘들더라. 너는 세진이 이제 돌잔치 했는데 그 긴 시간을 어쩌려고 그래.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같이 살면서 라며 저를 끌어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혼자예요? 어머니 계시잖아요. 우리 둘이 세진이 키우면서 살면 되지. 어머니랑 오빠 얘기하면서 세진이 크는 거 보면서 살면 되지. 왜 못해요? 나 다시 일도 구할 거고 그럼 나 밥도 해주고 세진이도 키우면서 같이 살아요. 이제는 제 엄마가 되어주세요. 라며 품에 더 파고들어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 등을 쓸어내리시며 아이고 모지라 어쩌려고 그러니 하며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잠이 들어버렸나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와 함께 누워있더라고요. 아들은 그 곁에서 잠이 들었고요.
제가 눈을 뜨고 움직이자 어머니도 일어나시기에 엄마 하고 나직히 불렀습니다. 그러자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안으시더니 시향아, 그동안 엄마가 미웠지? 미안하다 하시면서 또 우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 저희 사이를 파고들 때까지요. 그날서부터는 저에게는 엄마가 생겼습니다. 반찬 투정도 하고 힘들면 짜증도 부릴 수 있는 엄마요. 시집간 시누이는 가끔 아유, 나보다 너가 더하다 하면서 웃을 정도로요. 남편이 하던 카페는 제가 운영을 하는데 베이커리 카페로 바꿔보고 싶어 제빵 자격증에 도전을 했고요. 빵을 좋아하는 우리 엄마에게 열심히 테스트를 받는 중이랍니다. 저의 특별한 엄마에게 더 효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사연을 썼는데 되돌아보니 받은 게 너무 많아 갚기만 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저희 아들 보면서 남편 어릴 때 이야기 자주 해주시거든요. 우리 아들 장가가고 아이 낳고 그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저랑 같이 계셔주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남편 만나러 꼭 같이 가자고 농담처럼 말하는데 농담 아니고 진짜거든요. 엄마랑 나랑 손잡고 오빠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김성인 여사님 사랑해요 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앞으로는 아픈 일 없이 행복하게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